네, 투자의 맛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정말 좋았습니다.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제대로 좀 받아가는 모양새였었는데 일단 어제장 우리 시장을 좀 복기해 보자면 어제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잖아요. 지수 자체는 빨간불이었으나 사실 반도체의 급락이 너무나 부담이었었고 어제 전체적인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럴 거면 국장을 왜 하고 있을까? 아마 이제 어제 물론 증시가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답답했던 게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죠. 사실 이제 우리 그 연휴 기간에 그 하이닉스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는데 그게 사실 뭐 저도 한번 이제 읽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도 그렇게 크게 좀 납득은 가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상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이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어제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들이 제가 장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9천억을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어제 1조 1천억을 팔았는데 사실상 반도체 빼면은 조금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만 판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못 가면 증시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답답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금투세 문제 때문에 코스닥이 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제 오르는 모습은 좀 나왔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 금투세 이 두 가지가 좀 약간 발목을 좀 계속 잡으면서 미국의 비컷 기대감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미국 증시가 아침에 또 저도 일어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참 미국은 이래서 다들 미국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냥 명확하게 가요. 갈 때 가지고. 근데 한국은 좀 여전히 답답했던 게 뭔가 변수가 생기면 위험의 피를 너무 좀 심하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그랬고. 그래서 어제 증시 물론 좀 오르긴 올랐지만 뭔가 좀 내심 좀 아쉬움이 가득했던 네.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실히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좀 명확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컷과 반도체의 대결이라고 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에 초점을 좀 더 맞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급락이 시장 제대로 좀 하방 압력을 부추긴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사님?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죠. 정말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가?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보고서도 찾아보고 한 애널리스트분은 이제 보고서에 그런 또 얘기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좀 호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HBM 공급가ing 올 것 같다. 근데 네. 아시겠지만 HBM은 맞춤형 칩이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주지 않으면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선주문 후 생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년 물량까지 다 완판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주문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생산하면 되는데 갑자기 공급가ing 이슈를 꺼내면 이 엔비디아라든가 주요 고객사가 그럼 내년에 AI 가속기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밖에는 좀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통과됐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젠슨항 CEO도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삼성이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이고 요게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공급가액이면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네. 굳이 뭐 삼성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한다는 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막연히 내년에 그냥 공급 강에 대해서 과거 사이클이 그랬다고 해서 내년에 꼭 그러려는 법은 없고요. 또 과거랑 가장 다른 점은 메모리 반도체 3사가 공급을 크게 늘리질 않았어요. HBM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 메모리 반도체 지금 수요가 부진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좀 PC랑 모바일이 잘 안 팔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올 뭐 공급 과잉 이슈 많이 생산을 했으면 공급 과잉이 오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 과잉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번 3분기가 좀 PC나 스마트폰 못 팔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재고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이 창신 메모리라 그러죠. CXMT라는 네. 회사가 요즘에 엄청나게 공급을 늘리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사양 제품을 주로 만들거든요. 이제 흔히 DDR4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DDR5에 대부분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크게 경쟁할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물량이 생산이 많이 되니까
반도체 가격은 좀 빠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증폭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예, 좀 너무 과민 반응 아닌가. 근데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외국인이 1조를 파는데 사실상 뭐 받아줄 그 주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은 뭐 알겠는데 숫자가 찍히니 그 부분은 오케이지만 HBM 공급 과잉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쪽으로 말씀 주신 거고 그렇다면 어제 급락을 지금 자체 아예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부러져 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는 3분기 실적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비관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풀어가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 추정치는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실제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항상 먼저 빠지고요. 과격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추정치가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낮추고 막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주가가 본격 하락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등 나오고 저점 나오는 구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신호만 봐도 저는 좀 저점 신호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제 가장 빠른 거는 9월 26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먼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CEO가 항상 좀 긍정적인 멘트를 좀 많이 해주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 우리 연휴 기간에도 마이크론도 한번 화들짝 놀랐던 게 BNP 파리바 증권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네. 거기도 비슷합니다. HBM 뭐 공급 강의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론 CEO가 얘기를 한번 해줄 거는 같아요. 저는 뭔가 좀 얘기를 해줘서 분위기를 바꿔준다면 이게 삼성전자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9월 26일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벤트가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네,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와줄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좀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점을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줍줍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 반도체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막 그런 얘기는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담을 때라고 담을 보고, 때다? 보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싸져버렸기 때문에 네. 심지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반토막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상 고점 대비. 하이닉스가 고점에 40%나 폭락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빠질 정도의 지금 업황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년, 내후년까지 있을 그런 공급 과잉을 너무 빠르게 그냥 선반영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 수급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늘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국의 반도체는 또 사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한국 증시에서 물론 외국인이 오늘도 팔면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외국인도 계속 팔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오늘 미국도 봤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괜찮고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은 그 이제 그 퀀트적으로 이렇게 푸신 분도 계시는데 그 삼성전자가 5년 평균 그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한 6만 7천 원 된대요. 근데 보통 그 가격 이하에 있을 때 그 삼성전자가 보통 짧으면 한 달, 네. 좀 길면 반년 정도는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과거 데이터상으로도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좀 용기를 낼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를 기회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럼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서 볼 필요 없이 반도체 좀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지금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뭐가 뭐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고요. 네. 오르면 같이 오를 텐데, 근데 나중에 그렇다고 반도체가 좀 추세적 상승은 힘들어요. 좀 시간은 걸려요. 근데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단기 반등은 다 가니까 네. 사실은 어느 거나 괜찮지만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는 좀 옥석 가리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원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 기술적인 반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바이오가 아니었을까?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를 좀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바이오 그 안에서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테마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바이오 강세 배경은 뭐 금리 인하가 이제 나와줬고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박자가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주가가 못 갔던 것도 사실상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 보통 이제 바이오는 좋은 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건 뭐 미국과 한국은 또 공통 사항이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를 낮췄는데 그것도 50bp나 낮췄기 때문에 네. 바이오한테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바이오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 도대체 바이오 기업 못 믿겠다.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책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 올해만 보시면 알테오젠의 성과도 그렇고 최근에 유한영이 그 어렵다는 FDA 승인까지 받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FDA 승인받은 지 지금 5년 된 제품인데 지금 분기 매출이 1,000억씩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숫자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망 확충하고 자체 판매까지 했는데 성과가 나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그림이 달라진 거죠. 아, 바이오를 우리가 그냥 어떤 재료만 보고 아, FDA 승인 받겠지 해서 미리 사서 마치 그 게임주 이렇게 신작 게임 나오고 예전에 막 투자하셨던 그런 플레이처럼 단기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상당히 제약바이오한테는 좀 중요한 투자의 좀 변곡점이 됐던 것 같고 또 여기에 미국의 정책도 좀 호재잖아요. 뭐 이 복제약에 대한 좀 우대책이라든가 네. 또 생물보안법도 하원을 통과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올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랠리는 뭐 일시적으로고 일시적이 아니라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자가 좀 잘 맞춰서 맞아 떨어져서 바이오가 좀 약진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었잖아요. 확실히 이제 CDMO 쪽 어제 굉장히 좋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네. 안착이 됐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볼까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네, 역시 좀 약간 가벼운 기업이죠. 더 그 바이넥스가 20% 너무 이상 잘 가더라고요. 급등했고 또 ST팜이라든가 동아소시홀딩스 이제 관련된 CMO 업체들이 이제 다들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결국 생물보안법 이슈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5월부터 이슈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중국이 뭐 로비를 해서 막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까지 되면 이제 곧 이제 법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승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국에서 법까지 만들 정도면 중국 바이오랑 아예 대놓고 좀 거래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기존에 했던 거는 하란 얘기예요. 유진하되 2032년까지는 싹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거 이제 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삼성 바이오라든가 ST팜 같은 곳에 이제 계속 좀 이 타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국을 대체할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의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워낙 신약 개발 회사들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TSMC에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TSMC는 그만큼 반도체를 이 전문적으로 생산을 잘 해주는데 사실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돈도 많고 거대한 이제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신약 개발 회사들이 신약 개발하기도 빠듯한데 거기에 제조 시설까지 만드는 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 트렌드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DMO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뭐 일회성으로 아 삼성 100만 원 넘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네. 좀 구조적인 성장이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과거와 현재의 그 바이오의 시각 자체를 좀 달리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조금 더 가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자 이사님 그럼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상반기에 사실 조선주가 너무 좋았었다가 최근에는 주춤하다가 뭐 한 차례씩 반등 나오긴 하나 그렇게 시원한 상승은 또 아니거든요. 네. 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좀 상반기 제일 가장 좋게 봤던 건 이제 조선주였는데 근데 하반기 들어오니까 조금 시들시들하더라고요. 재미 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좀 챔 며칠 올랐죠. 근데 조선주도 이렇게 빠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많이 올랐던 데다가 신규 수주가 조금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워낙 발주가 많았잖아요. 근데 내년엔 좀 발주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부담감. 거기다가 조선주가 또 올라갔던 배경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지금 유럽으로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 통과를 못하니까 그럼 배를 더 많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항 거리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최근에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발주가 이제는 좀 모멘텀이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만 옛날과 다른 게 뭐 바이오처럼 조선주도 구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뒤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HMM이 대규모 이제 투자 공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사업 계획 공시를 냈는데 네. 앞으로 대규모 컨테이너선 한 50 몇 척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좀 발주를 하겠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발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선박은 이제 지금 많은 컨테이너선들이 예전 구형 선박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탄소 배출이 많겠죠. 근데 그걸 운영을 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좀 부과받게 되니까 그러면 친환경 선박을 바꾸는 게 HMM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해운사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조선주의 그 상승 사이클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조선주도 지금 좀 최근에 올랐으니까 뭐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조금 과격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에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들어가자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네. 정도 눌렸을 때 괜찮다. 근데 방산주와 조선주의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방산과 좀 함께 바라볼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방사는 명확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 누가 봐도 이제 무기 수요 느니까. 조선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수에즈 운하 통과하면 예를 들면 뭐 10일 만에 유럽까지 간다고 치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 20일 걸리면 10일만큼 이게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뭘로 채우냐면 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네. 그 공백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선박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독일도 그렇고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그 파이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뭘로 받죠? 미국에서 LNG 선박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다 보니까 가스 수요는 당연히 필요한데 러시아에서 못 받으니까 이제 LNG는 배로 운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NG 운반선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이죠. 그러니까 방산이란 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산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게 좀 공통점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요즘에 또 얼마 전에 그 하나오션도 그 MRO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군함수리 네. 그거 수주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방산 시장에도 이제 진출했고 아마 올해 그 뭐 계약을 맺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그 해군 군함 만드는 조선소 이제 인수한다고 네. 공실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방산 시장에도 우리나라가 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방산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성격,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는. 네. 안 그래도 새벽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 강력하게 좀 보복하겠다라고 말도 했어서 조선주 지금 자리에서의 또 추가적인 반등,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럼 이사님, 지금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참 부담인데 일단 오늘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오늘 좋을까요?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팔고 나서는 급격하게 갑자기 바꾸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분위기를 딱 바꿔주면 매도를 멈추는 경우들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면 팔지만 않아도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할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낙폭이 워낙 큰 상황이고 또 반도체에 대한 그 시각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과매도 됐고 그거를 오늘 미국 증시가 또 보여줬죠. 미국의 반도체가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충분히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3일이 당론 네, 결정이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면 최소 유예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 심리가 이게 코스닥을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네. 이게 세금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유예 정도 된다라는 심리가 확산되면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상 사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국 증시가 추세적 상승보다는 과매도에 따른 이제 단기 좀 급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미국과의 좀 너무 벌어진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좀 약간의 단기 강세장은 나오지 않을까. 단기 강세장은. 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원차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 네. 또 환경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주고 금투세가 어느 정도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도 반등 나와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많이 빠졌던 만큼의 좀 단기적인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전망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새로운 전략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